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입니다. 이 책은 2024년 2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나비의 활주로, 저자는 조 비테일, 빌 히블러, 옹균이는 박선주님입니다. 이 책은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나폴레온 힐과 잭 캠필드, 앤드루 카네기, 데일 카네기까지 역사 속 위대한 거물들은 마스터마인드를 활용해왔다. 부자라는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마스터마인드를 결성하는 법,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마스터마인드를 현실에 적용하는 법,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제3의 정신획득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당신은 세상에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주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지지해주는 팀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정서적 지원에서부터 재정 지원까지 모든 곳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당신과 함께 그룹을 새롭게 고지로 끌어올릴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 지지하는 동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얻어 당신의 사업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영역에서든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성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모든 것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반드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모임,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일원이 되다. 책 제목을 만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로 정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면 당신은 재정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행복과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도 부유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제안받은 것은 오직 당신의 상상력과 그룹 내 사람들을 통해서만이다. 또한 열렬한 책 수집가이자 독서광인 조 비테일이 1923년 발견한 책을 기념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짓기도 했다. 그 책은 웃어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이다. 그 책은 마스터마인드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실은 나폴레온 힐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의 제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을지도 모르는 책이다. 많은 저자가 1923년에 나온 그 책 제목에서 영감을 얻었다. 오늘날 출판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말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느껴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같은 제목의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점은 만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최초의 책이다. 준비되었는가? 그렇다면 페이지를 넘겨라. 프롤로그 중에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란 무엇인가? 사력있고 헌신적인 시민들의 소그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라. 정말인지 그것이 세상을 바꿀 유일한 방법이다. 마거린 미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역사. 마스터마인드는 인류 초기부터 있었다. 미 합중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다.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고, 코치를 둔 작은 농구팀 연합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다. 스포츠에서부터 의학, 문화, 정치, 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스터마인드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듯하다. 센터 포인트의 회장이자 뇌의 한계점의 저자인 빌 해리스는 조 비테일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이메일에 이렇게 썼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대한 나의 불만은 자신들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데 있다. 진짜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이사회나 경영팀같이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각기 다른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 한 무리가 서로 돕겠다고 모인 것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아니다. 그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한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이 그룹들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쩌면 공통 멘토링 그룹과 비슷하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룹 내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마음에 품고 한 팀 안에 있는 진정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아니다.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만나서 아침이나 점심,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집단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지원단체는 될 수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작동하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한 양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란 무엇일까?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힘을 깨달은 나폴레온 힐과 앤드류 카네기. 나폴레온 힐은 고전이 된 그의 저서 성공의 법칙에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공동의 확실한 목적을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는 이 간단한 표현 이상의 것이 있지만 시작으로서는 좋다. 나폴레온 힐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성공을 위한 비결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그러나 힐이 이런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개념을 힐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성공 이야기들과 함께하는 세계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힐의 멘토인 역사적인 거물 앤드류 카네기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가난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민자 소년에서 세계적인 부자로 일어선 카네기는 피츠버그 전신국에서 전신 배달부로 일할 때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힘을 알아챘다. 그는 힘들고 단조로운 공장 인부 생활을 떠나 1849년 오라 1, 2 전신회사에서 일을 얻었다. 그 일을 하면서 상인과 제조업자, 은행가 등 여러 사업가의 막후 거래를 직접 보게 되었다. 어린 앤드류 카네기는 곧 피츠버그에서 이뤄진 상거래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정보들을 직접 배달한 덕에 사람들의 재정 거래와 동업관계, 사업 계획들을 알았다. 또한 도시 내 주요 사업체들의 신용 등급, 물품과 서비스 주문, 가격과 조건도 알았다. 17세가 되자 카네기는 사업 관련 교육을 받았고 비즈니스에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항상 자기보다 지식이 더 풍부한 사람들과 함께했다. 많은 사람이 첫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시카고의 B6였다고 주장한다. 즉 카네기와 리글리 추인검의 창립자인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구내식당 체인 오너인 존 R 톰슨, 당시 세계 최대 광고회사 로드 앤 토마스의 오너인 앨버트 레스커, 파머리 익스프레스의 오너인 미스터 맥콜롬, 옐로우캡의 오너들이 윌리엄 해리츠와 윌리엄 C. 리치로 구성된 그룹 말이다. 이 그룹은 1920년대에 형성되었다. 당시 그들의 연간 수익 총액이 2,500만 달러였다. 지금 시세로 연수익이 약 5억 6,900만 원 가량 된다. 이들 중 고등교육을 받거나 본래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기초 자본 또는 큰 대출 없이 자수성가했다. 그들 중 옐로우캡의 오너인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법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피드백을 받기 위해 그룹을 만들었다. 때때로 비상시에는 서로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 카네기 또한 자신의 경영팀을 마스터마인드 그룹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것이 카네기의 첫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아니다. 그는 소년이었을 때도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속해 있었다. 친구들 4명과 웹스터 문학회를 조직해 그날의 쟁점들을 놓고 토론했다. 1850년대에는 오리지널 6라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면서 유럽여행 길동무 그룹이 되었다. 후에 뉴욕으로 이사한 그는 몇 가지 살롱 모임에 참여해 교양을 더 쌓았고 개인적이고 사업적인 네트워크를 더 확장했다. 하지만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개념은 수백 아니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문단을 둔 세계적 리더들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크라테스의 신봉자들, 예수의 제자들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역사를 생각해보면 마스터마인드 개념의 창시자로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분명히 말해 나폴레온 힐이나 앤드루 카네기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개념을 처음 고안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 역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다. 준토 모임. 예를 들면 벤저민 프랭클린은 공민으로서의 삶을 사교적 삶과 섞는 것을 좋아했고 그 두 삶을 활용해 기꺼이 비즈니스로 확장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1727년 가을 젊은 노동자 클럽을 만들었다. 그것은 가죽 앞치마 클럽이라고 불렸고 공식적으로 준토라는 별칭이 붙었다. 프랭클린이 결성한 이 소그룹의 구성원은 그들만의 신사클럽을 가진 사회적 엘리트들이 아닌 진취적인 상인과 장인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성공을 위해 도왔다. 이 젊은이들은 매주 한 번씩 저녁에 모여 그날의 주제들을 갖고 토론했다. 책이나 소매상, 친구들을 서로 소개했다. 철학이나 도덕, 경제, 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을 놓고 토론하면서 자기를 발전시켰다. 이 모임은 40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미국 철학 공동체의 모태가 되었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 준토 모임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미리 언급했어야 했는데 작년 1727년 가을에 나는 재주 많은 지인들과 상호 발전을 위해 모임을 하나 결성해 준토라 이름 지었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규칙은 모든 회원이 돌아가면서 윤리나 정치, 자연 철학, 물리학과 관련해 어느 한 주제를 정해 토론할 질문을 하나 이상 만들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 원하는 주제를 놓고 에세이를 써서 읽는다. 토론은 의장의 인도하에 논쟁이나 이기고자 하는 욕망 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흥분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긍정적 의견이나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표현을 전부 금지했고 소에게 벌금을 부여했다. 이 참신한 준토의 결과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준토로 인해 우리의 첫 도서관, 지원제 소방대, 최초의 공공의료기관, 경찰서, 포장도로, 펜실베니아 대학이 나왔다. P.T. 반원과 게리 살론. 주 비테일은 P.T. 반엄에 관해 쓴 분단위로 새 고객이 탄생한다에서 뛰어난 흥행사도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반엄은 캐리 살롱에 자주 참석해서 존 그린리프 아이티어와 호레스 글릴리, 수잔비 안토니를 비롯해 당대의 많은 유명 지식인, 작가, 편집자, 명사, 목사, 문학인들을 만났다. 인기 있는 시들을 쓴 미국의 자매 시인 앨리스 캐리와 피비 캐리는 유명인들을 끌어당겼다. 반엄은 일요일 저녁에 이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기로 한 선택 덕분에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얻었다. 즉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넓은 인맥을 얻게 되었다. 캐리 살롱 역시 사람들이 교제하며 함께 성장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문학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1885년 10월 16일 50명의 신사들이 보스턴백 베이 지구에 위치한 새로운 사교 클럽을 결성하기 위해 벤돔 호텔에서 만났다.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클럽도 만들기로 했다. 어거스투스 P. 마르틴 장군이 주재하는 이 모임이 계속되어 알곤킨 클럽이 탄생했다. 형이상학적 그룹 1872년 지성의 거장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와 윌리엄 제임스, 찰스 샌더스 피스가 있었다. 이들은 9개월간 만나면서 모임 이름을 형이상학 클럽이라 불렀다.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목적은 아이디어 탐구였다. 이들이 남긴 역사적인 결과를 루이스 매너드는 메타피지컬 클럽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세계 최대의 마스터마인드 그룹. 아마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마스터마인드 그룹, 미국에서만 120만 명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2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다. 이 그룹은 1935년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론시에서 빌 윗슨과 밥 왓슨 박사 두 사람이 창립했다. 이 조직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정시설 내 2,562개의 그룹을 포함해 10만 5천 개 이상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추측할 수 있는가? 바로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이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당연히 그렇다. 만일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 또는 마약 중독자 모임이나 폭식자 모임, 도박 중독자 모임, 알코올 중독자 구제회 같은 그룹에 대해 들어봤다면 이들을 12단계 프로그램이라 부른다는 것도 알 것이다. 이는 그룹에서 정해놓은 모든 회원이 지켜야 할 12가지 지침 때문이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 현대의 많은 강사와 리더 역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가치를 인정한다. 톰 피터스. 현대 경영학의 그룹. 그이져서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본질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스컹크 웍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한 프로젝트를 놓고 모인 소수의 인원이 보통 각 개인이 내는 결과물의 총합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스컹크 웍스는 알캡의 연재만화 릴 에브너에 나오는 밀주 공장에서 따왔다. 지그지글러. 선두적인 세일즈 트레이너이자 동기부여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다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너무나도 적절한 말을 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 팻 라일리. 미국 프로농구 감독. 팀워크가 삶의 본질이다. 훌륭한 팀워크는 궁극의 순간에 도달하고 삶의 돌파구를 만들며 삶을 변치 않는 의미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역시 하나의 팀이다. 나폴레온 힐은 사업이나 재정, 기업 등 어느 분야에서든 탁월하게 성공한 개인들을 조사하며 배후에 어김없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다고 했다. 능력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과 목적과 연결하고 이성과 협력이라는 선물로 이끄는 데 있다. 우드로 윌슨.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도 바쁘시고 해야 할 일도 많으시죠.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넓게 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